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사리니입니다. 스리랑카에서 온 유학생이에요. 한국에 온 지 2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한국말이 많이 서툴러요. 오늘 여러분께 제가 며칠 전에 겪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먼저 제가 왜 한국에 왔는지부터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요. 저는 스리랑카의 작은 도시에서 자랐어요. 우리 집은 그렇게 부유하지 않았지만 부모님은 제 교육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해주시려고 했어요. 특히 아버지는 딸이 좋은 교육을 받아서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고 항상 말씀하셨거든요. 한국에 유학을 오기로 결심한 것도 그래서였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좋다는 말을 들었고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래도 부족한 돈은 부모님이 마련해 주셨어요. 스리랑카에서 한국까지 오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비행기표부터 시작해서 한국에서 필요한 모든 준비를 하려면 정말 많은 돈이 들었거든요. 부모님은 집까지 담보로 잡으시면서 제 유학 자금을 마련해 주셨어요. 한국에 와서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언어도 어렵고 문화도 다르고 친구도 없고 매일 집이 그리워서 울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저를 위해 희생하신 것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행히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한국말도 조금씩 늘고 친구들도 생기고 학교 생활도 재미있어졌어요. 특히 부산이라는 도시가 너무 아름다워서 점점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며칠 전에 정말 끔찍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은 새 학기 등록금을 내야 하는 날이었어요. 113만 원이라는 돈이었는데 저에게는 정말 큰 돈이었어요. 부모님이 스리랑카에서 힘들게 보내주신 돈이었거든요. 등록금은 현금으로 내야 했어요. 그래서 전날 은행에 가서 돈을 찾아 놓았죠. 봉투에 넣어서 가방 안 깊숙한 곳에 조심스럽게 보관했어요. 그날 아침에도 확인해 봤어요. 봉투가 제자리에 잘 있더라고요. 안심하고 학교로 갔죠. 학교에서 등록금을 내려고 가방을 열었는데 봉투가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가방을 다시 뒤졌어요. 구석구석 다 찾아봤어요. 하지만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113만 원이면 스리랑카 돈으로는 정말 큰 돈이거든요. 부모님이 얼마나 힘들게 마련해 주신 돈인데 급하게 오늘 왔던 길을 다시 되짚어가면서 찾아봤어요. 버스 정류장도 가보고 지나온 길도 다 살펴봤어요. 하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그때 친구가 경찰서에 분실 신고를 해봐라고 조언해 줬어요. 처음에는 망설여졌어요. 제 한국말 실력으로 경찰서에서 제대로 설명할 수 있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가장 가까운 대연 지구대로 갔어요. 지구대 문을 열고 들어서는데 다리가 떨렸어요. 경찰관 아저씨가 저를 보고 무슨 일로 오셨어요? 라고 물어보시는데 갑자기 말이 안 나오더라고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겨우 말을 시작했어요. 돈을 잃어버렸어요. 경찰관 아저씨가 친절하게 천천히 말해보세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스리랑카에서 온 유학생이에요. 오늘 아침에 등록금 113만 원을 가지고 학교에 갔는데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겠어요. 말하면서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부모님 생각이 나니까 더 슬펐거든요. 경찰관 아저씨가 울지 마세요.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라고 위로해 주셨어요. 그리고 자세한 상황을 물어보시면서 분실신고서를 작성해 주셨어요. 하지만 솔직히 희망은 별로 없었어요. 길에서 떨어뜨린 현금을 다시 찾는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특히 그렇게 큰 돈을 말이에요. 지구대를 나오면서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부모님에게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등록금을 잃어버렸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어요?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울었어요.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스리랑카에 있는 부모님에게 전화를 걸어야 하나 싶기도 했지만 차마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부모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 얼마나 걱정하실까 생각하니까 전화를 걸 수가 없더라고요. 그렇게 하루가 지났어요. 그 다음 날도 학교에 가지 못하고 집에서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혹시 어제 등록금 분실 신고하신 스리랑카 학생분이세요? 네, 맞아요. 돈을 찾았습니다.
지구대로 와서 확인해 보세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말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정말 찾았어요? 라고 몇 번이나 물어봤어요. 급하게 지구대로 달려갔어요. 가는 길에 가슴이 쿵쿵 뛰었어요. 정말 제 돈이 맞을까? 혹시 다른 사람 돈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지구대에 도착해서 경찰관 아저씨를 만났어요. 그분이 봉투를 하나 꺼내 보여주시는데 정말 제가 잃어버린 그 봉투였어요. 똑같은 은행 봉투에 113만 원이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정말 제 돈이에요. 너무 기뻐서 소리를 질렀어요. 그때 경찰관 아저씨가 돈을 가져온 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어요. 60대 여성분이 가져오셨어요. 길에서 이 봉투를 발견하고 바로 지구대로 가져오신 거예요. 그분 말씀으로는 일이 있어서 바로 못 오시고 일을 마치고 나서 가져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정말 감동했어요. 그분이 얼마나 착한 분인지 저 같은 외국인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해주시다니. 그분이 아직 계세요?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그분은 이미 가신 후였어요.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고 그냥 가셨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관 아저씨가 그분이 하신 말씀을 전해드릴게요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누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 근데 내가 일이 우선이니까 일 마치고 경찰한테 갖다 주면 돌려주겠지 싶었다. 누구나 다 하는 일인데 하고 나니 너무 뿌듯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면서 눈물이 또 났어요. 이번에는 슬픈 눈물이 아니라 감동의 눈물이었어요. 저는 그분께 한 번도 본 적 없는 낯선 사람일 뿐인데 그런 저를 위해서 이렇게 해주시다니.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그분께 꼭 전해주세요. 등록금을 찾아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라고 경찰관 아저씨에게 말씀드렸어요. 113만 원을 다시 받으면서 정말 기뻤어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건 그분의 마음이었어요. 돈도 중요하지만 저 같은 외국인 학생을 생각해주는 그 마음이 더 소중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일을 다 말씀드렸어요. 부모님도 정말 감동하셨어요. 한국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구나라고 하시면서 그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딸아 너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어라.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주는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셨어요. 저도 정말 그렇게 생각해요. 이번 일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거든요. 우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다시 한번 느꼈어요. 처음에는 외국인이라서 차별받을까봐 걱정했는데 오히려 더 많은 도움을 받고 있어요. 학교 친구들도 동네 아저씨 아줌마들도 그리고 이번에 돈을 찾아주신 그분까지 모두들 저를 한국 사람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세요. 그리고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고 말씀하신 그 60대 여성분의 말이 계속 생각나요. 정말 그럴까요? 정말 누구나 다 그렇게 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길에서 그렇게 큰 돈을 발견하면 누구나 유혹을 느낄 수 있잖아요. 특히 요즘같이 어려운 시절에는 더욱 그럴 것 같아요. 하지만 그분은 그런 유혹을 이기고 저 같은 외국인 학생의 마음을 먼저 생각해 주셨어요. 누가 돈을 잃어버렸는데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라고 말이에요. 그 마음이 정말 고마웠어요. 그리고 존경스러웠어요. 저도 나중에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도와줄 수 있는, 남의 아픔을 내 아픔처럼 느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이번 일이 있고 나서 한국에 대한 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물론 전에도 한국을 좋아했지만 이제는 정말 제 두 번째 고향 같은 느낌이에요. 한국 사람들의 정이 이렇게 깊고 따뜻하다는 걸 몰랐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적어도 제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 그랬어요. 그리고 이번 일을 통해서 한국말도 더 열심히 배워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날 지구대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해서 답답했거든요. 한국 사람들이 이렇게 좋은데 저도 한국말을 잘해서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어요. 또 하나 느낀 건 한국의 치안이 정말 좋다는 거예요. 다른 나라였다면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싶어요. 길에서 떨어진 큰돈을 주인에게 돌려준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가능했어요. 경찰관 아저씨도 정말 친절하셨어요. 제가 외국인이라서 말을 잘 못해도 끝까지 들어주시고 위로도 해주시고 정말 감사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니 그날 제가 돈을 잃어버린 것도 어떻게 보면 다행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 일이 없었다면 한국 사람들의 이런 따뜻함을 모르고 지낼 수도 있었을 테니까요. 물론 그 순간에는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고 부모님께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도 모르겠고. 하지만 결국 모든 게 좋은 방향으로 흘러갔어요. 그리고 이제 저도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제가 받은 이 따뜻함을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어요. 벌써 몇 번 그런 기회가 있었어요. 지하철에서 길을 잃은 외국인 관광객을 도와준다든지, 무거운 짐을 든 할머니를 도와드린다든지. 작은 일들이지만 최선을 다해서 도와드렸어요. 그럴 때마다 그 60대 여성분이 생각나요. 그분도 분명 이런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도 가끔 길을 걸으면서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직접 만나서 인사를 드리고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지만 설령 만나지 못하더라도 괜찮아요. 그분의 마음은 이미 제 가슴 속에 깊이 새겨져 있거든요. 그리고 그 마음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그분께 대한 제일 좋은 보답이 될 것 같아요. 이 이야기를 들으시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그 60대 여성분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도움을 주시면 좋겠어요. 작은 도움이라도 받는 사람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될 수 있거든요. 저는 이번 일을 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저도 누군가에게 그런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국에 와서 정말 많은 것을 배우고 있어요.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람들의 따뜻함을 배우는 것이 더 소중한 것 같아요. 앞으로도 한국에서 열심히 공부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좋은 마음을 배워서 제 나라로 가져갈 거예요. 그래서 스리랑카에서도 그런 문화를 만들어가고 싶어요. 정말 감사한 하루였어요. 돈을 되찾은 것도 기뻤지만 그보다 더 큰 선물을 받은 것 같아요. 바로 사람에 대한 믿음과 희망이에요. 세상에는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어려울 때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서 너무 행복해요. 그 60대 여성분께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런 따뜻한 나라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부모님께도 감사해요. 여러분도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그 작은 친절이 누군가에게는 세상을 바꾸는 큰 힘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합니다.